퇴근하고 집에만 있기엔 시간이 아깝고 친구들 만나서 매번 똑같은 술자리도 지겨워서 독서 모임이나 소모임을 알아보시는 분들 계실까요? 오늘은 제가 8년 동안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소모임을 하면서 깨달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좋은 모임 고르는 방법 외에 혹시 직접 모임을 열고 싶은 분들을 위한 독서 모임 진행 방식 꿀팁, 운영 꿀팁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당장 이번 주말부터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독서 모임 또는 소모임을 통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사실 요즘 우리들은 정말 치열하게 살잖아요. 퇴근하고 운동하며 체력 관리하고 자격증 준비, 이직 준비 등 자기 개발도 하죠. 그런데 저의 경우 마음 한구석엔 늘 고립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같이 고립감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회사나 학교 밖에서 내 취향과 생각에 공감해주는 느슨한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독서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은 검증된 필터링입니다. 주말 귀한 시간에 아니면 평일 저녁 쉬어야 하는 시간에 돈과 시간을 들여서 심지어 책까지 읽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이건 소개팅 어플이나 헌팅 포차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퀄리티 높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제성의 힘입니다. 혼자 읽으면 재미있었다, 이런 식으로 결말을 맺는 건 별로였다 등 짧은 후기와 함께 책을 덮게 되는데 이렇게 책을 읽으면 며칠만 지나도 책 내용에서 상당 부분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독서 모임은 책을 읽고 내가 느낀 점, 각 주제에 맞춰 말을 해야 하잖아요. 내가 느낀 점을 언어화해서 뱉는 순간 그 지식은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즉 독서 모임은 책을 읽는 곳이기도 하지만 모임 시간을 준비하면서 또 모임을 하면서 나를 읽고 타인을 읽는 연습을 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모임을 가야 할까요?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은 많은 이유 중 하나인 운영진이나 모임장의 존재감이 확실한 곳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독서 모임 룰이 명확한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오셔서 자유롭게 떠드세요 라고 하는 곳, 이런 곳들은 모임이 오래 지속되기 힘들고 목소리 큰 사람 몇 명이 분위기를 장악하거나 삼천포로 빠져서 연애 상담만 하다 끝나기 일쑤입니다. 발제문이 미리 공지되는지, 발언 시간 제한이 있는지, 지각비나 뒤풀이 규칙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규칙이 빡빡해 보일수록 오히려 모임 분위기는 자유롭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불순한 곳은 거른 것입니다. 독서 모임인지 헌팅 모임인지 애매한 곳들이 있는데요. 물론 거기서 인연을 만날 수도 있지만 독서가 주가 되지 않는다면 책 안 읽고 와서 분위기 흐리는 분들이 꼭 생기게 됩니다. 후기 사진을 봤을 때 책 이야기하는 사진보다 술 먹는 사진이 더 많다면 우리들이 원하는 성장과는 거리가 먼 모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동안 읽었던 도서 목록이나 커리큘럼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장르 편식이 없는 곳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책만 읽으면 편하죠. 하지만 독서 모임의 묘미는 내가 절대 안 골랐을 것 같은 책을 읽는 데 있습니다. 경제, 인문, 소설, 과학, 역사 등 강제로라도 읽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는 곳들은 우리들의 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독서 모임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같은 책을 읽고 만나는 모임이면 대부분 발제진문이 있을 테고 자유도서로 모임하는 곳이면 가지고 온 책 소개를 위주로 하는 방식이 많은데요. 독서 모임 참가를 준비하면서 답변은 따로 정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 정리 안 하고 독서 모임 참석하면 아무 말 대잔치 하다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답변을 정리하면서 저 역시 책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게 되고 이런 행동 하나하나도 책을 내 생각에 저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답변을 준비할 때는 최대한 저는 인용과 경험을 넣으려고 합니다. 인용은 저는 123페이지에 이 문장이 와닿았어요 같은 책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좀 더 책 기반으로 대화 초점을 맞출 수 있고 경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인상 깊게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 분들의 경험을 유도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 참석하시는 분들 중 답변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인용과 경험, 이 두 가지는 꼭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모임을 운영하거나 모임을 진행 또는 사회를 맡게 된 분들을 위한 팁인데요. 제 생각엔 사회자는 강사가 아니라 교통정리 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야기는 최대한 앞부분, 아직 사람들이 긴장하거나 대화 분위기가 형성 안 되었을 때
조금 신경 써서 하거나 주저리 하면서 분위기를 풀어주시고 그 이후로는 다른 분들의 대화 시간, 답변 시간을 골고루 분배하는 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발제 질문을 잘 뽑는 건데요. 저의 경우 모임 초기에는 발제 질문 뽑으면서 단답식으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질문 위주로 발제 질문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yes or no 같이 단답으로 답변이 끝나면서 답변 이후 한두 줄 하면서 대화가 끊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경험과 가치관을 건드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통해 상대방 경험 부분을 이끌어내고, 두 번째 질문을 통해 상대방 가치관 부분을 이끌어내고, 세 번째 질문을 통해 다시 상대방 경험을 이야기하게 하고, 네 번째 질문을 통해 다시 상대방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발제 질문을 만들고 모임을 하다 보면 발제 질문을 다 마치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은 서로의 경험과 가치관을 이야기하면서 책을 기반으로 한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로 독서 모임이 가득 차게 됩니다. 8년 동안 격주로 소모임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책은 거들 뿐 결국 우리는 사람을 통해 위로받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직업, 다른 나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2시간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나왔을 때 그 충만함, 집에 돌아가는 길 밤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그 기분, 그걸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번 주말엔 용기 내어 문을 두드려 보세요. 다들 생각보다 따뜻하게 여러분을 맞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모임을 찾기 어렵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에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사이드북 채널에서는 이번에 소개해드린 소모임 관련 내용 외에 소설, 인문학, 역사, 에세이, 과학, 자기계발서 등 읽으면서 우리 삶을 독서로 좀 더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사이드북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독서 모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독서와 소모임 관련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